다음은 16번입니다. 전라남도 진도에서는 매년 바닷길이 열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온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 때 달의 위치는 그랬는데, 바닷길이 열린다는 얘기는 썰물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평소 바닷물에 잠겨있던 곳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할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갈 때예요.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살이라고 그러지. 살이. 그때를 살이라고 그래요. 살이는 언제가 살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태양과 이쪽 태양빛이 있죠. 태양과 달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을 때, 이때 극지방에 있는 물들이 이 적도지방으로 이렇게 쏠려 내려오면서 이쪽은 물의 양이 많아지고 극지방은 물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극지방에 이제 물이 많아지면서 이제 해수면의 높이가 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닷물이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빠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때가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언제입니까? 여기가 지구에서 보면 아까 사기라고 그랬죠. 금음달, 아니 달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망이라고 그래서 이건 보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삭과 망일 때 이때 살이고, 그 다음에 요 A가 뭐예요? 상현이고 여기는 하현이죠. 상현과 하현 때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가 조금이라 그래요. 조금.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두 종류의 망원경인데 가는 뭐예요? 가는 굴절망원경이죠. 그 다음에 나는 반사망원경이에요. 1번에 보면 나가 전파망원경으로, 전파망원경은 여러분들 여기 파라볼로 안테나처럼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서 그런 그래서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전파를 받아서 우주를 관측하는, 천체를 관측하는 이런 게 바로 전파망원경이죠. 여기 지금 나는 반사망원경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망원경에서 지금 A하고 B는 뭐예요? 아니야. A하고 D는 이건 접안 렌즈죠. 눈으로 직접 보는 데예요. 접안 렌즈는 모두 볼록 렌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굴절망원경 B 부분은 뭐예요? 이게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도 뭐로 되어 있어요? 볼록 렌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C는 이거는 주경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로 되어 있냐면 오목 거울로 되어 있죠. 렌즈가 아니에요. 거울이기 때문에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반사망원경이에요. 이걸 오목 렌즈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목 거울이 있어서 얘들 두 개는 빛을 뭐 하는 거예요? 모으는 역할,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접안 렌즈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맺힌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때요? C는 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C도 역시 빛을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와 D는 전부 볼록 렌즈라고 그랬고요. 5번에 대물 렌즈의 지름이 작을수록 빛을 더 많이 모은다. 그럼 대물 렌즈가 이제 망원경이 이렇게 있으면, 망원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이제 대물 렌즈가 있게 되죠. 이 대물 렌즈가 커져야 이거 보고 이제 요 앞에 요 직경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 주경이란 말이 있는데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 구경이라고 그래요. 구경. 구경은 바로 요 렌즈의 요 직경을 얘기합니다. 직경이 커지면 훨씬 더 많은 빛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밝게, 더 환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렸네요.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입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되겠습니다. 18번은 망원경의 사용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그랬는데, 망원경 하려면 처음에 뭐 어떻게 해요? 삼각대부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대를 위에다 장착을 하고, 여기에 균형추를 달고, 여기다 망원경 본체를 달죠. 그런 다음에 망원경 본체 옆에 붙어 있는, 보면 보조 망원경이 있었어요. 파인더라고 하는 거. 보조 망원경으로, 보조 망원경과 요 대물 렌즈, 저 망원경의, 시야를 일치시켜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보조 망원경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별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조 망원경 가운데 보면 이런 십자선이 있는데, 이런 십자선 가운데 별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뭐 여기 있다 그러면 망원경을 돌려서 요 별이 이렇게 가운데 와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대물 렌즈, 저반 렌즈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처음에는 저배율로 관찰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배율로 바꿔서 좀 더 자세하게 천체를 관측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순서에 맞는 거 고르면 되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당연히 망원경을 설치하려면 평평한 데 설치해야겠죠. 따라서 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다음에는 뭔가요? 다, 그 다음에 보조망원경으로 찾는다, 그 다음에 천체의 초점을 맞춘다. 라. 됐습니까? 9번입니다. 태양의 대기 및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랬는데, 광구 바로 위의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층이라 그러죠. 채층.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 태양의 안쪽에 그 밝은 빛을 내는 이 둥근 표면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광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광구가 개기일식 같은 걸로, 평소에는 이제 광구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 개기일식 같은 걸로 개기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달에 가려서 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 즉 이제 태양이 이렇게 달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제서야 요 밖에 있는 환하게 빛나는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대기인데, 제일 안쪽은 뭐예요? 붉은색을 띠는 채층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코로나라고 하는 층이 위에까지 쭉 뻗어 있죠. 이게 바로 이런 층이 바로 코로나죠. 여기가. 그래서 가는 채층이 되고, 다음에 다가 바로 코로나죠. 아니네요. 코로나에 대한 설명은 없고, 나부터 볼까요? 나는 혹점 부근의 폭발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 그런데 광구를 보면은 여기 혹점이 있는데, 혹점 부근의 폭발 현상에 의해서 많은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는 뭐예요? 플레어죠. 플레어. 그 다음에 플레어 말고 여기 이제 태양 내에 가스가 분출되면서, 이것이 이제 가스가 분출되가 이 코로나층 위까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홍염이라 그러죠. 홍염. 따라서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랬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는데요. 가는 뭐예요? 개기일식 때의 주변의 대기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가는 맞네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쌀알문이라고 그래서 광구에서 여기면
태양에 보면 이렇게 쌀알무늬 같은 무늬들이 잔뜩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이게 바로 대류현상에 의해서 뜨거운 부분은 위로 올라오면서 밝게 비치고, 내려가는 부분은 온도가 낮아서 내려가는 부분은 어둡게 보여서 이렇게 쌀알무늬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태양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구에서. 따라서 2번은 옳지 않네요. 다음 3번 나의 무늬는 나의 무늬는 쌀알무늬죠. 쌀알무늬는 광구 안의 대류운동 때문이다. 맞죠? 다음 4번 다는 채층을 뚫고 홍염인데 채층을 뚫고 코로나 속으로 올라가는 불꽃 모양의 대기이다. 맞죠? 가스가 분출돼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5번 흑점수가 많아지면 가의 크기가 커진다 그랬는데, 예? 어떻게 흑점이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빛들이 더 많이 보이겠죠? 따라서 20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문 중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뭔가 그랬는데, 일식이 자주 일어난다 그랬는데, 일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달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면 달에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게 되는, 태양이 가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일식이다 그러죠. 이게 달이고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 이렇게 섰을 때, 그래서 이제 요 일식이라고 하는 건 달이 이제 지구를 공전할 때 이 공전 궤도가 영향을 주는 거지, 태양 활동에 의해서 일식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다음에 혹점수가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흑점이 많아지면 흑점 주변에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발생하죠. 그 다음에 오로라가 우리 지구에서 보면 극지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극지방에서부터 이제 이런 태양 활동이 심할 때는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선통신 장애가 일어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뭐 지구 자기장이 크게 변화하는 자기폭발이라든지 또는 근데 이런 자기폭발은 결국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뭐가 많아지기,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 강해지기 때문에, 태양풍이 강해져서 자기폭풍, 폭발이 아니고 폭풍이죠. 자기폭풍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22번입니다. 그림은 태양계 행성들을 나타냈다 그랬는데, A는 반지름이 크죠. 그러니까 행성의 크기가 크고, B는 밀도가 높은 거네요. 따라서 A가 뭐예요? A가 목성형 행성이 크니까 목성형 행성이고, B는 뭐예요? 지구형 행성이죠. 목성형 행성에는 뭐가 있어요? 목, 토, 천, 해가 있죠. 지구형 행성에는 수, 금, 지, 화가 해당되죠. 그래서 이제 목성형 행성은 일단 크기가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크고 질량도 많이 나가죠. 크니까. 그런데 밀도는 어디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지구형 행성의 밀도가 훨씬 더 크다고 그랬어요. 밀도가. 여기는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어때요? 고리가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리. 그 다음에 위성이 있고. 위성이 많다 그랬죠? 위성이 없는 행성이 있죠. 수성하고 금성은 얘는 위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B 집단에 속한 행성들의 특징 옳게 비교한 것 그랬는데, A는 뭐요? A는 B보다 질량이 크다죠. 크다. 다음에 A는 B보다 목성형 위성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자, 3번에 A는 B보다 자전주기가 어때요? 짧죠? 자전주기가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전하는 그런 행성들이 목성형 행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A는 고리가 없지만 아니죠. A가 고리가 있고 B가 고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A에는 수금지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B라고 그랬죠. B.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3번 다음 그림 목성의 표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왼쪽에 붉은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적반이라고 그러죠. 대적반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류가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대적반이었고, 가로줄무늬는 목성형 행성은 자전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이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로줄무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5번. 14번입니다. 다음 중 태양계 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성은 대기가 없어서 표면에 운석 구덩이가 많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운석 구덩이가 옛날에 생겼던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많이 보존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음 2번. 금성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죠. 그래서 온실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온도가 매우 높고, 그리고 여기는 압력이 매우 높다고 그랬어요. 압력도 매우 높다 그랬고. 다음 3번. 화성은 계절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물이 흐르는 흔적도 있다. 협곡 같은 것들을 관찰하면 관찰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4번. 목성은 대기 소용돌이에 의해 생긴 대적반과 빠른 자전에 의한 가로줄무늬가 있다. 바로 전 문제에서 했던 거죠. 다음 5번. 해왕성은 평균 밀도가 물보다 작고 그랬는데 물이 밀도가 얼마예요? 물은 밀도가 1g/cm. 이게 4도씨일 때, 물이 4도씨일 때 이제 물이 밀도가 1이거든요. 사실은 물이 밀도가 1이에요. 그런데 목성은 밀도가 1.64입니다. 따라서 물보다는 밀도가 크죠. 해왕성은 밀도가 물보다 큽니다. 근데 얼음과 암석 조각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 이제 얼음으로 된 고리인데, 얼음은 주로 수소나 또는 탄소나 또는 그 메탄 또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얼음으로 돼 있죠. 암석 조각은 고리가 없어요. 금속 안에 암석은 없어요. 여기서 잠깐 그 해왕성의 고리를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가 고리 그러면 주로 이런 토성의 고리만 생각하는데 목성형 행성들은 다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해왕성도 보면 이런 고리가 있죠. 고리가 11개나 있다 그러는데, 그리고 굉장히 희미한 고리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왕성이에요. 천왕성 고리. 천왕성은 이제 누운 채로 그러니까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기울기 같다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누운 채로 이렇게 공전하는데 여기 보면 고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13개가 있다고 그래요. 다음 목성도 이와 같이 희미한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다음 중 해성, 소행성, 유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해성은 태양둘레나 둘레를 타원이나 포물선 궤도로 공전한다. 맞죠? 기다란 포물선 궤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행성들이 있고 태양계 끝부분에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란 이런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고 그랬죠. 다음에 해성의 꼬리는 태양의 반대편 향한다. 그런데 해성이 가까이 오면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데 바로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 때문에 해성의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 소행성은 주로 수성과 금성의 궤도 사이에서 하는데 뭐예요? 화성과 목성 사이죠. 의 소행성이 주로 존재합니다. 다음에 4번. 유성은 작은 천체 조각이 지구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며 타는 것이다. 맞죠? 완전히 타지 않고 지구에 떨어진 걸 운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25번.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는데 시험 준비 잘해서 이번 2회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